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시간 이슈풀풀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시고 다양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길었던 설 연휴, 과연 설 민심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진행된 한길 리서치의 대선 후보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오차범위 내에서 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간격으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추이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긴 한데 마지막 조사가 어제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주목해 볼 점은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결과와는 다른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한 조사만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는데 예. 특징적인 것은 계속 앞서왔던 오차 범위 내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니까 누가 뭐 앞선다, 뒤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수치상으로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수치가 나왔다, 앞선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거. 말 그대로 경합하고 있는 거죠. 예. 혼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 반, 한 주 반 정도 열흘 전만 하더라도 대체로 오차 범위 안팎으로 앞서가던 윤석열 후보였는데 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상승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꺾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8.2%니까 한 자릿수예요.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이번 대선 한 달 남짓 두고서 또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유력 후보의 치열한 대결 구도로 다시 이제 좁혀져가는 양상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에서 이번 대선은 특히 그렇습니다.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예. 때문에 한 후보가 앞섰다가도 그러니까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으로 앞서니까 그래 그냥 이대로 대선 막판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변동성이 있는 유권자층이 누굽니까? M여중이죠. M여중이죠.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한 후보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막판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선의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번 대선에 부동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또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부동층이 양적으로 많은 것보다 예. 부동층의 변동성이 움직임이, 크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대해서는 부동층도 은근슬쩍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서서히 좀 굳어져요. 갈 후보 쪽으로. 근데 이번 대선은 20대도 바뀌고 30대도 바뀌고 여론조사 실시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 조사 방법에 영향도 있겠지만 예. 조사 시점에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역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이 중간지대 부동층 M여중의 변동성이 세 글자입니다. 뭡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장 큰 변수가 될 부분이 양자 토론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불발이 되면서 글쎄요, 만약에 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도 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8시부터 10시까지 네. 120분간 각본 없는 드라마죠. 그러니까요. 이 토론회가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더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번에는요. 설 명절 직전인 금요일, 토요일에 조사가 됐던 케이스OI 결과도 보겠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벌어졌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좀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죠. 앞서 조사와 뭐 순서는 바뀌지만 격차가 좁혀졌다는 것은 또 거의 비슷한 결과잖아요. 말 그대로 깻잎 반장 대전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또 40%대 가까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40% 초반까지 올라갔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다면 지지층이 결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지대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다기보다는 이번 대선은 치열한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도 가만히 안 있어요. 결집을 하는 겁니다. 누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더 결집을 하는 결과로 봐야 되겠죠. 위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진보층도 더 결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올라갈라 치면 또 이재명 후보가 쫓아가면서 결집을 하는 위기 인식에서 이런 현상이 선거 막판까지 계속 전개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박스권 이야기하는데 박스권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박스권이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박스 이 범위 내에서 다시 결집을 하면 또 박스 위로 올라갔다가 박스 또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박스 위로 네. 올라가면서 추격을 하고 있다고 바로 이재명 후보의 추격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좀 볼까요? 안철수 네. 후보 지지도가 그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흔들렸을 때 치솟았던 것보단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 KSOI 결과에서는 1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설 명절 때 이제 온 가족이 의료 봉사도 하고 유일하게 가족 리스크가 없는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선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지도 마지노선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두 자릿수죠.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이라도 이제 한 자릿수 지지율이라도 단일화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본인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 단일화 협상을 선뜻 응할 리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 그리고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자릿수 지지율은 된다. 10%는 넘는 지지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윤지 아나운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과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안 후보가. 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슈라 그랬어요? 지지율이 위축되는 이 현상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지율이 위축되는 현상이요. 안보 이슈 때문에 그렇죠. 안보 이슈가 빵 하고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그렇죠. 올라가겠죠. 진보와 보수 쪽으로 치열하게 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중도층들은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 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중도를 견인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타격이 되는 것이죠. 설 연휴 동안 좀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북한이 드네요. 미사일을 계속 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북한 미사일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당선 가능성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중순부터의 추이 저희가 다 가져와봤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뽑고 싶은 후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될 만한 후보로 이제 뽑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간단하죠. 윤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선거일이 가까워지게 되면 당선 가능성과 지지율 추세가 비슷해져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승세를 타섰던 윤석열 후보였기 때문에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본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선 가능성은 결국 내 의견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예.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당선 가능성도 지지율에 수렴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선거일을 한 2달, 3달 남겨뒀을 때는 여당 후보 프리미엄도 있고 자기가 견인하는 발광체 지지율도 있지만 이젠 선거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후보의 지지율이 당선 가능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 이쯤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야권 단일화와 관련돼서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 중에 누가 더 단일 후보로 적합하냐를 물었을 때 네. 보시면 지난 1월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지금 보시면 안 후보의 지지도는 앞서서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 단일화 적합도는 올라갔거든요.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이건 걸까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선거일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든 간에 36.6% 윤석열 후보 적합도 안철수 후보가 32.9%라는 것은 예.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거죠. 단일화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가 워낙 이 이준석 대표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예. 사그라들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단일화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당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또 선거를 한 달 남겨두고 어떤 변수가 작동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아닌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 되면은 금상첨화겠지만 정 안 된다면 안철수 후보로라도
점점점 이게 이제 정권 교체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화 적합도에서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단일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 이번에는 야권 단일화 시의 양자 대결 결과도 좀 네.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대결을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0.1%포인트 초접전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좀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두 그래프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더 중요한 분석하시는지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경쟁력이 안철수 후보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한 달 전과는 다른 것이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중도층까지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 단일화 경쟁력과 파괴력이 더 크다. 그런 결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결과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경쟁력이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후보보다 경쟁력이 더 크다. 상대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아니 윤석열 후보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삼자 필승론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측에서는 이제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해야겠다. 이재명 네.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높게 나온다. 그 이야기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물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차기 대선 성격에 대한 조사도 좀 살펴보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49.1%, 그리고 정권 재창출 응답도 지금 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빨리 저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권 교체 여론이 불과 한두 주 전인가요? 한 21일, 22일 조사에서는 53.9%로 약 한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후보는 누구예요? 윤석열 후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권 유지 재창출 여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후보는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정권 교체 여론이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살짝 내려왔고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것이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또 정권 쇄신 송영길 대표 주도로 해서 내년 다음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또 정치 쇄신으로 또 인정받고 평가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치열하게 시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오징어 게임 같은 이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이제 이런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 여론도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끝까지 오리무중, 끝까지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다, 또 판세가 굳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심지어는 선거의 구도인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이 여론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좀 더 막판까지 TV 토론회까지 포함해서 더 깊숙이 더 꼼꼼히 판세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열릴 4자 대선 네. 후보의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각 후보들 어떤 전략을 좀 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모든 집중. 유권자 시청자들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유권자는 누구냐?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 시간대가 드라마 시간대거든요. 과연 이 가정주부층 3, 4, 50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발언과 제안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